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엄마 제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밸류체인 학습코칭센터 코칭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밸류체인 학습코칭센터의 자기주도 학습 강의 영상입니다. 엄마표 자기주도 학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자기주도 학습 강의 영상을 통해 부모님이 먼저 공부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자녀는 스트레스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육하는 엄마 제이와 함께라면 엄마표 학습 코칭을 통해 자녀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내는 진짜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기주도 학습 5강입니다. 강의 영상은 순서대로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학습이란, 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을 마치면 여러분은 학습에 대한 바른 이해로 행복한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4강은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 나 관찰일지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내가 모르던 나에 대해 많이 발견하셨나요? 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을 영상의 댓글 또는 밸류체인 학습코칭센터 카페에 나눠주세요. 학습이란 무엇일까요? 공부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공부란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과 기술은 목적어입니다. 학문과 기술은 다양한 분야가 있죠. 결국 공부의 사전적 의미에서 중요한 개념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힘입니다. 배움과 익힘 두 가지를 다 한 것은 공부를 한 것이고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못했다면 공부를 다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이 한자로 학습입니다. 배울 학, 익힐 습. 배움과 익힘 이 두 가지를 모두 잘한 것이 학습을 잘하는 것이고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움이란 지식, 교양, 기술, 다른 사람의 행동, 태도 등을 얻는 것인데 밖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몰랐던 지식을 선생님께 배우고 악기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죠.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배움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방식과 같이 온라인 기반의 교육이 보편화되어 예전 같으면 평생 한번 들어보기도 힘들 법한 강의를 내 방에 앉아서 손쉽게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배우는 방법은 점점 다양해지고 이전보다 손쉽게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배움의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익힘에서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배우는 것이 익숙해져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익히는 과정이 더해진 것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받더라도 내가 충분히 연습하지 않는다면 나의 피아노 실력은 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악기, 운동과 같이 배운 것을 기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학교 공부나 지식의 경우는 들어본 것을 아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배우기만 한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일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배우는 것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출력할 수 있으려면 익힘이 필요한데요. 배움의 기회가 많아지고 쉬워진 것에 비해 익힘은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배움보다
익힘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S교육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생들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의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습, 익힘의 중요성, 자신에게 배움이 더 필요한지, 익힘이 더 필요한지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분석한 결과대로 실행해 보세요. 반드시 자기주도 학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는 꿈을 이루어줄 수단일까요?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마구 뛰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꿈이 명확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한 로드맵이 있는 친구라면 자신의 꿈이 학습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명확한 꿈이나 생각하고 있는 진로가 없는 친구라면 그렇지 않겠죠. 안타깝게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교과목에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둬 좋은 대학에 진학한 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된 시대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공부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묻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란 단순히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해내는 능력,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능력, 힘든 공부를 참아내고 성실히 해내는 능력,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과제나 수행평가를 해내는 능력 등을 통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공부라는 도구로 배워나가는 중인 것입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은 꼭 공부로 배워야 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운동을 하며 집안일을 하면서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기에 공부라는 도구로 삶의 성공 방식을 배워나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학생의 신분에 주어진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어른이 되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가끔 너무너무 게으르고 맡은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잘할 자신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삶에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각 상황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가 습관이 되어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를 갖고 그 태도가 습관이 된다면 성공자의 삶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무언가 배우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운동, 악기, 제조 기술 등을 전수받았다라고 표현하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전해받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아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가르쳐 주는 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눈을 맞추고 모르는 것을 겸손하게 질문하겠죠. 배움에 대한 태도가 잘 갖추어진 사람은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배우더라도 배움에 대한 좋은 태도 덕분에 더 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겠다는 태도를 갖춘 사람은 본인에게 주어진 공부, 업무, 심지어 여행을 가거나 집안일 등 맡겨진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도 미루거나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학생의 때에 주어진 공부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시키는 공부를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할 것인지,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공부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올 것인지 학생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학습에 대해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제 학습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부는 무조건 오래 많이 하는 게 최선일까요? 왠지 공부라는 말만 들어도 하기 싫고 오래 공부할 걸 생각만 해도 이미 머리가 아픈가요? 집중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던 시간을 모두 공부 시간이라고 해도 될까요? 집중해서 공부하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다시 집중하게 되는 순환 사이클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집중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공부 시간, 쉬는 시간을 설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학습 형태, 준비하고 있는 시험 등 실제로 본인에게 필요한 집중 시간에 맞춰 차차 집중 시간을 늘려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공부 말고 다른 이야기로 해볼게요. 같은 업무, 같은 월급을 주는 A 회사와 B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A 회사는 4시간, B 회사는 8시간 근무를 해야 한다면 어느 회사에 다니고 싶나요? 당연히 A 회사겠죠. 같은 내용과 같은 분량의 공부, 같은 성과를 내는데 누구는 4시간이 걸리고 누구는 8시간이 걸린다면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학생이라면 아마 B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야 하는 분량도 늘어나고 난도도 높아지죠.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자투리 시간까지 야무지게 공부해보지만 무작정 닥치는 대로 하는 공부로는 다 소화해낼 수 없을 거예요. 우선 공부 계획은 분량 계획으로 세워보세요. 공부를 해야 하는 분량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인데요. 해야 할 양이 정해진 상태라면 본인의 집중도에 따라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다 마친 후 나만의 자유시간을 생각하면 더 집중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집니다. 집중력은 향상되고 시간은 단축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영화 제목을 기억하지 못했던 친구 이야기 말씀드렸죠. 집중하려고 마음먹고 집중을 하면 집중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중이라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집중력이 높아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초보 운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차선을 바꾸는 것도 힘들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음악을 들으며 볼륨을 조절하고 운전 중에 물도 마실 수 있게 되죠. 반대로 하루에 정해진 공부 분량 없이 공부 시간을 채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해도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간이 남아있다면 해야 할 것만 자꾸 늘어나다 보니 집중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차피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요. 공교육을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1년간 소화해야 하는 공부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조금만 신경 써서 확인해 본다면 1년 동안 배우게 될 공부량에 대해 미리 알 수 있고 하루에 소화해야 하는 양은 대략 계산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통해 나의 이해도와 집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하루에 어느 정도 분량을 공부해야 하고 그 분량을 다 이해하기에 시간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 그저 학원을 하나 더 늘리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친구와 긴 호흡으로 1년을 내다보고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분량을 확인하고 매일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친구 중 누가 더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누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모든 학생이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